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이라 믿었던 미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지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민자 단속이라는 명분 아래 무고한 시민이 자기 집 거실에서 연방요원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트럼프는 예산을 인질로 잡고 역 이름, 전함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라며 이름 쇼핑에 미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치안을 책임질 국토안보부는 돈이 없어 문을 닫았고 미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오늘 트럼프의 나르시시즘이 불러온 미국의 시스템 붕괴와 그 추악한 민낯을 아주 직설적으로 파헤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건은 지난 새벽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평범한 주택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정적을 깨고 연방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이 박차고 들어간 곳은 주소지를 착각한 무고한 시민의 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침입에 놀라 정당 방위를 하려던 시민을 향해 훈련받은 요원들은 주저없이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단 몇 초 만에 평범한 가장 2명이 자기 집 거실에서 숨졌습니다. 이민자 잡으려다 내 나라 국민을 잡은 꼴입니다. 비보가 전해지자 미네소타는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시민들은 외쳤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말한 법과 질서냐? 백악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거죠. 트럼프의 오른팔 톰 호먼의 얼굴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강경하던 보수 언론들조차 입을 닫았습니다. 이건 이민 단속이 아니라 명백한 공권력의 폭주다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미네소타 전역에 배치됐던 연방 요원들의 차량이 하나둘씩 라이트를 끄고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패배의 기운이 감돌았죠. 결국 트럼프가 직접 나섰습니다. 미네소타 단속을 전면 중단한다는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는 발표를 내놓은 겁니다. 무대포 정치가 처음으로 거대한 벽에 부딪힌 순간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사과 대신 또 다른 꼼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굴욕을 맛본 트럼프가 화풀이라도 하듯 엉뚱한 곳에서 고집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게이트웨이 터널 예산 160억 달러. 트럼프는 이 돈을 줄 테니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뉴욕의 심장 펜스테이션역 이름을 트럼프역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역 이름뿐만이 아닙니다. 버지니아의 덜레스 공항까지 제 이름을 붙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입니까? 부동산 업자입니까? 심지어 이제는 국가안보의 상징인 신형 전함까지 트럼프급으로 명명하라고 해군을 들들 볶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주당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의 개인 사유지가 아니다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죠. 척 슈머 원내대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트럼프요? 차라리 내 이름을 딴 공중화장실을 만드는 게 빠를 것이라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요지부동입니다. 예산 서류에 서명하는 대신 자기 이름이 박힌 가상의 전함 조감도만 들여다보고 있죠. 나랏돈 160억 달러가 이 황당한 이름 전쟁 때문에 공중에 묶였습니다. 터널 공사는 멈췄고 노동자들은 장비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최고 경제 대국이라는 미국의 현주소입니다. 대통령의 자존심 하나 때문에 국가 인프라가 마비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트럼프의 집안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건 좀 심하지 않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죠. 합리적 보수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이름 새기기보다 시급한 게 민생이다라며 트럼프에게 반기를 든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빌딩처럼 미국 전역을 트럼프 브랜드로 도배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죠. 이제 정치는 뒷전입니다. 예산안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고 오직 내 이름이 얼마나 크게 박히느냐만이 트럼프의 유일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결국 이 오만이 화를 불렀습니다. 예산 합의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양측의 간극은 안드로메다만큼 벌어졌습니다. 결국 우려하던 대재앙이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 치안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국토안보부의 예산 주머니가 완전히 파닥나며 셧다운의 공포가 시작된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공항 검색대 요원들, 국경 수비대원들은 월급 한 푼 못 받고 강제 노동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세계 1등 국가라는 미국의 빛나치입니다. 미국의 관문인 주요 국제공항들은 이미 아수라장입니다. 보안 요원들이 태업에 들어가면서 줄은 끝도 없이 늘어지고 여행객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입니다.
민주당은 이민자 잡는 예산 깎으라고, 공화당은 한 푼도 못 깎는다며 벼랑 끝 전술을 씁니다. 그 사이에서 국민의 안전은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기본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테러 위협과 국경 돌파에 대한 공포가 미국 전역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요 도시의 관공서 앞에는 끝도 없는 줄이 늘어섰습니다. 여권 발급부터 각종 인허가 업무까지 깡그리 멈춰버리면서 국민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마비 상태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남부 국경입니다. 이민 단속을 한 해 만에 싸우는 동안 정작 현장의 감시 카메라는 꺼졌고 요원들은 기름값이 없어 순찰차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첨단 장비들이 먹통이 된 사이 국경은 사실상 구멍이 뚫렸습니다. 통제 불능의 인파가 몰려오고 있지만 이를 막아야 할 연방 정부의 손발은 완전히 묶여버린 상태입니다. 정치인들은 워싱턴의 따뜻한 사무실에서 말싸움이나 하고 있을 때 추운 국경 바닥에서 월급 한 푼 없이 나라를 지키는 요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말한 강한 미국입니까?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미국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국가가 스스로 숨통을 조이는 이 한심한 꼴을 말입니다. 셧다운의 칼날은 이제 시민들의 식탁과 생계까지 겨누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 예산마저 끊길 위기에 처하면서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가정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8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월급 명세서에 영원히 찍힌 것을 보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집세를 못 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정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립니다. 국립공원의 문은 굳게 닫혔고 쓰레기는 산처럼 쌓여갑니다. 국가의 자부심이던 랜드마크들이 관리 소홀로 망가져가는 모습은 지금 미국의 비참한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더 큰 문제는 국가안보의 공백을 틈탄 범죄 세력들의 움직임입니다. 국토안보부 인력이 줄어든 틈을 타 사이버 테러와 마약 밀수 조직들이 독버섯처럼 활개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멈추면 미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초강대국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고집과 민주당의 오기가 만든 이 지옥 같은 교착 상태가 국가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셧다운 5일째, 마침내 워싱턴의 지하 밀실에서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으르렁대던 양측이 이제야 자기들 밥그릇 깨지는 소리에 놀라 머리를 맞댄 겁니다. 트럼프 측은 제안했습니다. 이민 단속 예산은 조금 양보하겠다. 대신 내 이름이 들어가는 인프라 예산은 건드리지 마라. 나라 경제보다 제 이름 썩자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민주당 역시 명분만 챙기면 그만이었습니다. 국경 수비대원들의 고통이나 시민들의 불편함은 그들에게 그저 협상 테이블 위의 칩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식 딜의 기술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인질로 잡고 제 실속만 챙기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꼼수가 만든 합의는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결국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당장의 셧다운은 막았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엔 이미 지울 수 없는 불신과 분노가 깊게 뿌리 박혔습니다. 임시 예산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트럼프의 태도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협상을 자신의 승리라고 자축하며 더 큰 요구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는 SNS를 통해 다시 포문을 열었습니다. 나의 이름을 딴 터널과 공항이 생기지 않는다면 다음번엔 진짜 셧다운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며 전 국민을 협박하고 나선 겁니다. 워싱턴의 의사당 건물 뒤로 다시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멈췄던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신용 등급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갑이 털리는 건 결국 우리 국민들입니다. 트럼프는 말합니다. 이게 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당하게 세금 내고 성실히 일하는 시민들의 삶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워싱턴의 눈치만 보던 월스트리트의 거물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신용도가 장난감이냐며 트럼프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 같은 거대 금융사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적이라는 보고서를 연일 쏟아냈습니다. 투자자들의 지갑이 털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정도였죠. 세계 경제의 상징인 뉴욕 증시 전광판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트럼프의 입 하나에 수조 달러의 자산이 증발하는 광경,
이게 바로 나르시시즘 정치가 불러온 경제 참사입니다. 기업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공항 이름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행기가 제때 뜨고 내릴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이 먼저다라며 트럼프의 우선순위를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는 기업들을 가짜 뉴스와 한패라며 몰아세웠고 경제를 인질로 잡은 이름 쇼핑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부의 혼란을 지켜보던 동맹국들의 표정도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나라가 고작 이름 하나 때문에 국가 시스템을 멈추는 꼴을 보며 혀를 찬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이 나르시시즘의 늪에 빠졌다며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트럼프의 고집이 미국의 국격과 소프트 파워를 실시간으로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백악관 앞마당에 세워진 거대한 크레인들이 무엇을 옮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민들의 복지 예산을 깎아 만든 트럼프 로고가 박힌 대형 구조물들입니다. 기괴한 풍경이죠. 외교가에서는 트럼프와 협상하려면 그의 이름을 얼마나 크게 써줄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비아냥까지 들려옵니다. 국격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름 쇼핑으로 낭비된 시간과 예산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미국의 안보와 경제라는 가장 약한 고리를 정주준하고 있습니다. 이름 쇼핑으로 재미를 본 트럼프의 탐욕은 이제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의 다음 타겟은 미국의 경제 심장부, 바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입니다. 그는 제롬 파월 의장을 향해 대놓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당장 해고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죠.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 연준의 독립성은 미국 달러 패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 견고하던 보루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정치적 압력에 금리가 춤을 추게 된다면 달러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지갑 속에 든 돈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널뛰기 시작했고 글로벌 자금들은 미국을 떠나 안전한 곳을 찾아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에 미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 금리가 억지로 낮아지자 시장에는 감당 못할 수준의 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호황 같아 보였지만 그건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풀린 돈은 곧바로 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어제 $5였던 햄버거가 오늘 $10가 되는 기적 같은 비극이 미국 전역을 덮쳤습니다. 이제 지갑을 열 때마다 손이 떨릴 지경입니다. 달러 가치가 곤두박질 치면서 수입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는 한숨과 분노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식빵 하나 집어들기도 무서워진 서민들에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일 뿐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털리는 건 성실하게 저축한 사람들의 지갑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은퇴 자금이 반토막 나는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참다 못한 시민들이 결국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트 영수증을 깃발처럼 휘두르며 내 지갑을 돌려내라는 외침이 워싱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들을 가짜 시민이라 조롱했습니다. 오히려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라는 지시를 내리며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갔죠. 국민을 적으로 돌린 겁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이어야 할 거리에는 이제 경찰의 방패와 시위대의 함성만 남았습니다. 트럼프의 이름 쇼핑이 불러온 결과는 결국 국가의 분열이었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트럼프는 마지막 도박을 준비합니다. 바로 국가 비상사태 선포입니다. 법을 우회해서라도 제 마음대로 예산을 주무르겠다는 최후의 폭주죠. 이제 미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라 1인 독재의 길로 들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경제적 번영이 아니라 모두의 지갑이 텅 비어버리는 공동의 파멸뿐입니다.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트럼프는 의회 예산권을 무시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며 제 고집대로 국고를 열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연방법원은 즉각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제동을 걸었죠. 트럼프의 야욕은 이제 거대한 법의 장벽에 다시 한번 부딪혔습니다. 헌법 제1조 예산 편성권은 의회에 있다는 대원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승패에 따라 미국의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트럼프는 판사들을 가짜 판사라고 비난하며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국가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면서도 제 잘못은 전혀 모르는 눈치입니다. 이 법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서민들의 고통은 깊어만 갑니다. 예산은 묶였고 물가는 오르며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결국 이 모든 쇼의 입장료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의 법적 진흙탕 싸움이 길어지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미국 국채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경고와 함께 사상 초유의 투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내가 하면 다 해결된다고 떠들지만 시장은 이미 그를 믿지 않습니다. 달러의 위상은 추락했고 그 빈틈을 타 다른 강대국들이 기회라도 잡은 듯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의 상징인 돌진하는 황소상 앞에 이제는 정막만 흐릅니다. 화려했던 금융 제국의 간판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이 장면은 나르시시즘 정치가 가져온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통령 한 명의 톡당과 이름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지 말입니다. 결국 경제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무너뜨린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트럼프가 쏘아 올린 이 거대한 혼란은 단순히 셧다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기존의 모든 경제 규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국가가 내 돈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버려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날 변화는 탈달러의 가속화입니다. 각국 정부는 이미 미국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을 사모으고 자신들만의 경제 블록을 쌓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의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금괴들이 중앙은행의 금고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다가올 화폐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들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개인들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단순히 저축만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여러분의 현금을 실시간으로 갉아먹는 상황에서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우리에게 숙제를 던졌습니다. 정치의 폭주가 경제를 삼키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어디에 내 지갑을 맡겨야 할까요? 그 답은 오직 깨어있는 자들만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전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약속이 깨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권력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그 신뢰라는 종이장을 찍고 있는 겁니다. 과거엔 달러가 곧 법이었지만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라는 거대한 장벽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경제 블록화는 곧 물가 상승이 상수가 되는 시대를 의미하며 이는 전 세계적인 가난의 평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세계 지도 위에 그어지던 국경선들이 이제는 거대한 가시철조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의 시대가 가고 서로의 자원을 인질로 잡는 경제 전쟁터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국가는 더 이상 여러분의 안온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여러분의 세금을 이름 쇼핑에 쓰고 연준을 협박해 미래의 불을 당겼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면한 가장 추악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셧다운이라는 사건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타락을 읽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미쳐 돌아갈 때 가장 먼저 깨어나는 자만이 이 파국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우리는 독감에 걸린다는 말, 이제는 옛말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벌이는 이 미친 짓은 우리에게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치명적인 암세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달러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터지는 건 환율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우리 돈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기름값과 밀가루 가격이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월급 봉투는 이미 반토막 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치솟는 환율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곧 여러분의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가 2배, 3배로 뛴다는 공포스러운 선고입니다. 정치는 남의 일이라고요? 트럼프 같은 포퓰리즘 정치가 우리 땅에서도 반복될 때 그 대가는 고스란히 성실하게 저축하고 일해온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시스템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똑똑히 배워야 합니다. 정치인의 이름 쇼핑에 박수 칠 때가 아니라 그 예산이 내 아이의 미래를 담보로 한 빚은 아닌지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각자도생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우리 경제의 심장인 수출을 정조준합니다. 이제 우리는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생존을 위해 희생될 자산일 뿐입니다.
트럼프의 계산기에는 우방도 동맹도 없습니다. 오직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주력 산업을 통째로 넘겨줘야 할지도 모르는 비극적인 거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의 정치는 우리 삶을 보호할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국의 폭주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진짜 위기는 외부에 있는데 말이죠. 이제 믿을 건 여러분의 의심뿐입니다. 국가가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그 착각을 버리는 순간 비로소 진짜 생존을 위한 눈이 떠질 것입니다. 아수라장에서 살아남는 법은 단 하나입니다. 정치의 광기를 잃고 경제의 본질을 쥐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구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권력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파괴할 때 그 고통은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대중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트럼프의 폭주가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국가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으며 경제는 정치라는 파도에 언제든 침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만의 구명보트를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며 휩쓸려 가겠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그 파도를 타고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이 진실을 보고 자신의 부와 삶을 지킬 수 있는 해안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오늘 이 통찰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